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래 선임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펀드 매니저 한 분 모셔서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성민 팀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산배분운용팀 최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모시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오늘 미래에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팀장님, 이 펀드 어떤 펀드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코어테크, 즉 핵심 기술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다만 글로벌이 붙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의 코어테크 핵심 기술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EMP 분산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라고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뺑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계열의 IT 대형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아닌가에 대한 오해의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보통의 펀드들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업종에 좀 집중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섹터 간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기술 업종을 주로 추종을 하긴 하지만 이쪽 IT 업종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융합기술 업종에도 투자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개해 주신 바처럼 저희는 초분산이란 말이 표준화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분산을 강조하는 펀드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와 융합기술 그리고 초분산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IT 투자하면은 원래가 하드웨어인데 왜 갑자기 하드웨어를 강조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IT가 하드웨어다라는 부분은 한국 증시내에서만 보통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IT 섹터는 반도체와 전자기기를 포함해서 90% 정도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섹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이나 미국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IT 섹터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투자자분들께서 글로벌 IT 업종에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자연스럽게 투자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 중에서 코어 테크니까 기술 업종이고 기술 업종 자체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서디 말씀드린 바처럼 최근에는 IT 혹은 다른 섹터와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테슬라의 사례가 될 텐데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 오토, 즉 자동차 업종인지 IT, 즉 정보기술 업종인지 이제 약간 명확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오토 업종이라 볼 수 있지만 테슬라 가지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소프트웨어 업종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 펀드들이 정보기술 업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유망한 종목들을 찾는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면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섹터 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융합 섹터 기술까지 투자함으로써 알파 기회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분산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분산이라고 하면은 표준화된 단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산 투자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혹시 2000년대에 제일 시가총액 상위 이루었던 기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00년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네, 사실 2000년대로 하면 그렇게 오래된 과거도 아닙니다. 한 20여 년 전 과거인데요. 2000년부터 2005, 6년대까지 시가총액 1위는 GE, 즉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회사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워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2020년 지금 봤을 때에는 보통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5년이나 10년 후에도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게 됩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만 해서도 보통 페이스북 같은 업종들도 정보 유출이나 아니면은 경쟁 심화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국면도 나타났었거든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핵심 기술을 가진 업종에 브로드하게 투자하면서 그 테마를 가져가는 것이지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브로드한 분산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섹터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고 탑10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더 상위 기업 업종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 지금까지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코어테크라는 이 테마, 이쪽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코어테크 EMP 펀드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왜 코어테크가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본래 이제 좀 더 편리한 것들을 소비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 속도가 최근에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 온라인 쇼핑,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업들에 대한 소비,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AR 같은 개념들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기술 업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최근에 달라진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콘텐츠 영역이 중요했다라면은 콘텐츠 영역이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인프라,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그리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되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코어테크 영역인 클라우드 업종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업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비가 얼마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소비되는 데이터의 양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25%씩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즉 컨텐츠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목받을 수 있는 2단계 성장 영역은 그것들의 설비 투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업종의 상위 업종들에서 대부분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종들에서 상당히 강한 설비 투자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코어테크 영역의 하드웨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왜 지금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코어테크 펀드의 연말이나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저는 세 가지 분야에서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는 부분은 가격, 실적,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은 한 2년여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경부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영역 중에서 하나인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영역들도 약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반도체 업종의 가격이 좀 상승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실적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는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첫 번째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쉐이딩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 전망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은 사실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거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안 좋았다는 영역에서 좋은 영역을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이 최근 반도체 업종들에서 보이는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은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그동안 안 좋았다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중에서 D램 반도체의 수요 공급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였다는 부분은 그동안 공급 우위 시장이었다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망이 물론 전망을 하는 기간만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올해 2분기 수준부터는 초과 수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코로나 이슈가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뀌게 된다는 부분도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팀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코어테크라는 섹터에 바로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이 반도체 업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 말씀드린 바처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좋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요의 영역들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5G 통신 영역에서의 하나의 큰 혁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영역이 하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차들도 전기차 업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D램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 D램 수요의 주된 부분은 모바일과 PC적인 부분이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수요의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소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새로운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더 많은 수요를 이루게 하는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먼저 이 코어테크 테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기, 지금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배경,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미래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투자 전략은 사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이 정도의 비중을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는 한 60% 정도로 투자를 할 텐데요. 하드웨어는 반도체와 전자기기 업종의 턴어라운드에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심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투자를 하는데 한 20% 정도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을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기술이라고 불리우는 타 섹터와 IT 섹터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한 20% 정도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IT 업종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알파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핵심 기술 포지션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에서 나오는 세 가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이 두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자기기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융합기술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례를 들어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피부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테크, 바이오에서 섹터가 하나 나오고 IT, 테크니까요. 이쪽에서 섹터가 나오는데 결합해서 만난 부분들이죠. 보통 저희가 헬스케어라고 한다면은 제약 업종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바이오테크 업종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보다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업종들이 이쪽을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길리어드 같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길리어드 같은 업종들도 이쪽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이낸스적인 영역, 즉 금융적인 영역과 테크가 만난 핀테크 업종들도 융합기술에 속하게 될 텐데요. 핀테크 업종들이 보통은 지급결제,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같은 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저희와 같이 자산운용사들도 이쪽 부분에 많이 진출을 해서 자산관리 업종들도 이쪽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로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오토 영역과 테크 영역에 만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커머스는 리테일 업종과 테크 업종이 만나서 만든 새로운 기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실제 펀드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국가 배분과 섹터 배분, 그리고 탑 10 기업들에 대한 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국가 배분에 보시면은 70% 정도가 미국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배분 중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섹터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IT 업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섹터로 다 종합시켜 봤을 때에도 기술 업종, 즉 테크 업종에 저희가 65%에서 70% 정도의 비중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탑10 비중을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분산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한 4% 미만의 비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유의미한 비중 0.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개수가 한 200여 개가 되고요. 그래서 상위 한 20여 개나 50여 개 정도에 투자하는 타 펀드에 대비해서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장님과 미래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저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추가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투자자들에게 이 미래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가 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혹시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성,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펀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큰 펀드입니다. 그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 감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펀드냐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향후에 잠재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저희 혁신 기술을 모아놓은 글로벌 코어테크 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놓치기 어려운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저희의 주된 고객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뭐 한 5개 종목 아니면 한 2-3개 종목에 집중해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일매일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개별 이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감내를 하셔야 될 텐데요. 말씀드린 바처럼 위험을 줄이는 핵심은 분산 투자이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가 가장 강조되어 있는 초분산 영역에 이르는 펀드가 저희 글로벌 코어테크 펀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 투자 전략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융합 테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이 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팽을 보게 되면은 한 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서 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종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한 최근에 2-3년 정도 동안 소프트웨어 기반 혹은 온라인 리테일 기반의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주식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말은 좋은 기업이긴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진 않지만 그만큼 비싸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드웨어 업종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최악의 한 해였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즉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비싼 영역에 있어서의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좀 더 가능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라고 현재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투자를 망설이고 있거나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이런 투자자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먼 얘기가 됐습니다만 3월 중순경쯤에 증시가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투자 계속해도 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손절하거나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셨는데요. 그때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항상 저희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류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있었고 보면 또 그것들 많이 극복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엄중하고 또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연말이나 내년 이맘때쯤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가격 레벨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의견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한 3분의 2 정도 반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이 반등했는데 지금 또 투자해도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투자자분들께 많으셨거든요. 저는 발과 비슷한 대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반등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직은 조금 부담이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소비가 많이 줄었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 상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3분기나 4분기 후 내년 이맘때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의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들도 고점까지 가는 것까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최악을 지나서 많은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가격 레벨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인 최성민 팀장님과 함께 미래에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미래에셋 글로벌 코어테크 EMP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 제 머릿속에는 3가지 단어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에 집중한다. 그리고 융합기술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초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좀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